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통역의 대상이야. 통역을 해서 이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을까? 캐나다가 단풍국이잖아요. 그래서 단풍잎으로 캐치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우리 호진 씨. 문제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네, 저 이건 진짜 영대사고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 3, 4화 리뷰하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본어 통역사 우원희입니다. 오늘 제 옆에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한번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한영 통번역사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서 한영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한영 통번역사 실비아입니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 사내 통번역사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한달음 달려와 주신 두 통역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 2화까지 드라마를 다 보셨나요? 네, 저는 2화까지 다 봤는데 2시간이 아니라 20분 만에 다 본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더라고요. 스티브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제 직업이 드라마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화까지 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이 리뷰 영상의 취지가 통역사라는 직업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통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두 분은 혹시 뭐 이러신 적 없으세요? 동시 통역이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순차 통역이었다든지 통역을 요약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랬던 경험은 없으세요? 그런 적 너무 많죠. 뭐 동시 통역이랑 순차 통역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잘 알려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계기로 통역사에 대한 직업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랑 저희가 알려드리는 배경 지식이나 좀 딥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의 이해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3화 지금부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분 너무 잘생기셨다. 나는 이렇게 해서 둘이 출연이 결정이 된 거죠.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약 처방만 받고 싶어서 왔다고. 의료 통역이네. 불안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날 조롱하는 것처럼. 도라미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원래 괜찮아져. 원래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다치고 입원하고 눈 뜨고 나서부터 갑자기 보이는 거잖아, 도라미가. 사고 후유증이 있다고 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나는 생각해. 약간 조현병 그런 것도 이런 그런- 관련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뇌가 조금 다르게 찍혀. 아, CT상으로? CT상으로 다르게 찍혀.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이 병원 씬에서 앞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 통역을 할 때 전원으로 통역을 하잖아. 이렇게 통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론 수업 배울 때도 1인칭 통역은 항상 1인칭으로 통역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은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통번역사를 고용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인으로서 함께 간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통역을 하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인이라서 이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그래도 통역사로서는 그렇게 통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지인을 통역하든 일을 하러 가서 통역을 하든 통역을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게 습관에 배어 있어요. 이렇게 통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도 있고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화감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통역하는 게 잘못되는지 전혀 모르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참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 갑자기 불쑥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계속 불안해요. 너무 근데 진짜 잘한다. 주호진 눈빛이 너무 유재야. 내가 보기엔. 남자로서 이런 눈빛을 여자한테 보낸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건지 모르고 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 모르는 게 죄네. 유죄 맞네, 유죄. 플러팅이야 이거는. 내가 안 좋아해도 되니까 저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왜 자꾸 쳐다보지? 아, サンキューぐらい言えんだろ。 자, 하나, 둘, 셋, 하트.
그래도 연예인이랑 직업병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진 앞에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게스트 하시던데? 그래서 본 거 같은데 얼굴은 저 좀 사람도 낯이 영화를 익어. 봤어. 나도. 내가 말해줄까? 왜 낯이 익은지? 응. 가면 라이더에 나온 적이 있어. 그게 뭐야? 가면 라이더 몰라? 몰라. 그게 뭐야? 그 있잖아 파워레인저 같은 거. 몰라. 몰라? 파워레인저 이런 거 안 봤어? 갔는지를 모르겠어. 존재는 알아. 파워레인저 약간 벡터맨. 벡터맨은 근데 한국 거잖아. 나 벡터맨 일본 버전인가 보네. 나 벡터맨도 안 봤어. 벡터맨 그 명작을 안 봤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다음에 벡터맨 리뷰를 할까요? 아무 말 대잔치. 한국 드라마를 봐도 영어 자막 깔아놓고 번역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직업병이잖아. 맞아, 그리고 직업병이지. 이제 이것도 난 궁금해. 맞아. 잘 번역이 되었는가? 번역은 다 잘 되었고 중간중간에 근데 자막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 그거는 물론 통역사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일부러 자막을 삭제한 거여서 그거 빼고는 다 잘 만들었지. 그리고 여기 넷플릭스가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쓴 것 같은 게 자막이 나올 때가 있고 음성 더빙으로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 예를 들면 뭐 한국어로 나오고 있는데 쓰는 사람이 영어로 듣고 싶은 거지. 영어 더빙 기능도 있는데 그 자막하고 영어 더빙하고 또 달라. 그래서 뭐 구어체하고 문어체랑 그렇게 구별을 해놓은 것 같아. 아 진짜? 와 이건 되게 예리하게 알아봤다. 같이 점심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피하는 건가? 밥 먹으면서 좀 피하는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통했네. 저렇게 여러 나라 갈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자기 진짜. 근데 그게 우리 직업의 또 장점이야. 맞아, 그건 해외 그래. 출장이 좀 여기저기. 자주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녀오니까. 맞아. 여러분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본어 통역사여서 일본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영어 통역사로서 다른 나라 갈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위스랑 오, 벨기에 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회의 참석 때문에 그런 곳을 가서 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그 나라를 둘러볼 수 있어가지고 그 또 사비로 가기엔 너무 비싼 나라들이기도 한데 그렇게 맞아.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런 데도 방문해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비아는 어때요? 저는 특이하게 그루지아라고 아시죠? 그루지아 처음 들어봤어요. 그루지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MBC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후에 방영 이후에 좀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 그루지아를 지금 현재 조지아라고 부르는데 동유럽이에요. 조지아는 들어봤어요. 조지아는 미국 조지아주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치, 조지아 그럼 맞아. 그게 그렇게 아니라 들리면 미국 조지아. 맞아요. 그치, 국가가 지금 맞아, 조지아로 국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러시아 아래에 있는 그 동유럽 국가인데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체류를 해서 주말마다 저희를 와이너리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와인을 배웠습니다. 그 출장 이후에 제가 와인에 빠지게 돼서 출장비를 벌고 와인으로 다 썼다는. 좋은 경험이었네요. 저렇게 자주 만나면 어떤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 도라미 본다 미쳤다 다 얘기해요. 못 뺏어서 쫓겨나겠지. 내가 굳이 뭘 안 해도 그전 그렇게 될 겁니다. 말을 왜 이렇게 해? 이 프로그램 기획위도에 즐거운 여행, 설레는 연애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티야. 마상. 색깔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돈이 오늘 죽이면 웜쿨톤은 얘기 좀 뭐야? 잘해주세요. 아, 둘 다 어울린다고? 나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해주세요. 넝쿨폰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통역사님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러게. 말을 거네? 원래 말 안 걸었잖아.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 맞네. 그래. 얘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다른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 우리 통역사 선생님? 몇 개일까요? 퀴즈. 찍어, 그냥. 한 7,000개 150개? 이상. 7,000개 이상? 아, 150개? 통역사님. 나라가 몇 개인데 150개야? 같은 나라에도 언어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좀 비싼 언어를 동일한 언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실은. 아, 진짜 7,000개 많네. 이상 있다? 네. 7,000개면 진짜 많은데요? 중국 이런 데 7,100개가 되게 넘는 그쵸? 거죠. 맞네. 맞아. 그랬던 7,100개래. 세상 모든 사람이 수만큼 있지.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이건 말을 진짜 해. 명대사고 명대사다.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공감합니다. 꼭 한국 분들도 다 말하는 방식,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어떤 분은 되게 통역하기가 쉬운 분들이 있고 맞아, 어떤 맞아, 분들은 맞아. 되게 맞아, 통역하기 맞아, 어려운 맞아. 분들이 난이도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극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막 맞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에 주어랑 서술어 하나도 안 맞고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어떻게? 최대한 비슷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1대1로 아, 직역을? 못 맞아, 알아들었는데 그거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그치, 보면 그치. 오히려 산으로 갈 때가 있어서 지금까지 찾은 방식은 그거이긴 한데 또 연차가 늘어갈수록 또 어떤 방식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맞아.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오역이어서 잘못 전달만 안 하면 웬만하면은 괜찮죠. 근데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의 언어가 있다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정말 통역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AI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잘 번역을 해주고 하지만 사람마다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나 그런 뉘앙스 같은 게 다 모두 제각각이고 심지어 발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통역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대사가 저희 통역사들의 존재 의미를 좀 부여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을 보고 어디서 즐겁고 뭐가 설레겠어요. 아니 이런 통역사 본 적 있어요, 근데? F 성향이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F거든요. 되게 나도 F야. 저도 완전 F. 네. 우린 다 F네? 우린 T가 그러네요. 없네? T 통역사님들 당연히 계시죠. 꽤 계세요. 있어. 내 주변에도 있어. 내 파트너 통역사님 T야. 오히려 좋은데요? 근데 되게 합이 엄청 잘 맞고 일할 때는 사실 T가 되는 성향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파트너 선생님이 T 성향을 좀 가지고 계셔서 일궁합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잘 맞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는 게 통역과 번역의 그 워크로드가 진짜 정말 많이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MBTI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ISTJ가 나왔어요. 진짜야? 아이가 나왔다고 그때 심지어? 방구석 통역을 진짜 제가 하루 왼종일 했고 되게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스티브 MBTI가 뭐예요? 저 ISFP입니다. 그럼 저거 우리만 이고 갈수록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길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혼자 아이라서 출연 확정됐다고. 잘 됐네요. 아 귀여워. 아직도 그러더니. 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는데? 오로라. 귀여워 오락하냐 진짜. 그 오로라도 보고 싶으니까. 구석에서 헤엄치고. 이렇게 해서 3화가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4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맨틱 트립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건데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둥. 두둥. 캐나다. 랜선 여행을 할 수 있겠네요. 저 궁금해요. 일본 남자분들 정말 이런 거 된다니까요.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뭔가 촉촉한 첫사랑 스타일이잖아. 약간 뭔가 아련한 느낌의. 활발한 사람을 좋아하나요, 일본 남자들은? 근데 첫사랑 재질들은 보통 활발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일본어를 못해서 다행 아닙니까? 이 사태 컨셉이 연애인데 아니 어떤 여자가 통역하지 말고 중간에서 잘라주십시오. 대화의 편집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양합니다. 편집은 연설자인 PD님이 직접 하세요. 통역할 때 호칭이 틀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맞아. 확실하게 지칭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그러세요? 세 가지나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 하셨을까요? 뭐죠?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통역할 때 들은 말은 다른 곳에 가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치. 수비 의무가 있죠.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통역을 말아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편집해달라. 맞아. 편집. 알아서 편집해달라. 근데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편집하면은 너무 엄청난 권한이 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PD님이 그 권한을 넘겨줬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통역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죠, 애초에. 그쵸. 애초에 없죠. 네, 애초에 맞아요. 없는 게 맞고 그래서 호진이가 잘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 대처를 했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개. 그거는 우우 언니가 우 저희는 아무래도 정확한 단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고유명사가 특히 그래요. 고유명사에서 발음을 잘못하거나 토시를 뭘 하나 빼먹거나 하면은 굉장한 신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 특히 인명, 그 다음에 맞아요. 지명, 그리고 단체명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항상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진이도 호칭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참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도람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를 통역으로 들으면서 기분이 충분히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좀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호진이가 잘 집어준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부르지 말아달라고. 극중에서 나오는 이 차무희 씨가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나오는 그 의도 자체가 취지가 맞아. 나의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었기 맞아. 때문에 도라미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자기가 도라미라고 불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맞아요. 저희는 생각합니다. 잘 짚어주신 거죠. 잘 캐치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우리 호진 씨. 그리고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통역할 때. 왜냐면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되게 많고, 그래서 회의장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앞에 있는 이름표, 그걸 좀 맞아요. 숙지를 하고는 합니다, 통역사. 연사분들, 성함들. 네.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 회의를 갔는데 누구누구 참석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안 알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려줬는데 알려준 사람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끼리 이제 이름 부르면서 호칭을 쓰면서 막 해. 가끔 그리고 발음이 세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희야 이름이. 희인지 니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 발음의 애매한 차이를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통역을 할 때도 정확하게 그 네임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모를 경우에는 회의하다가 진짜 진땀이 맞아요. 엄청 나죠.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나라의 발음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J를 J로 하는 데가 있고 H로 발음하는 데가 있고 Y로 발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참석자 리스트를 파악을 해서 성함을 알고 닉네임으로 서로를 호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닉네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참석자를 안다면. 그리고 되게 헷갈리는 게 이름이 있고 또 직함, 직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 사기업에서 네, 그렇죠. 사기업에서 그치. 뭐 예를 들면 맞아. 사장님의 역할이 음. 또 뭐 부문의 장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섞어가면서 부르세요. 가끔은 사장님이라고 하셨다가, 가끔은 본부장님이라고 맞아, 하셨다가 맞아. 같은 분이시거든요. 맞아. 음. 그러면 이제 통역사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또 그 맥락 속에서 더 확실하게 통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만 제대로 안다고 해서 또 통역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잠시만. 어머 주호진 씨? 되게 뻔뻔하게 잘하네. 왜 내가 용훈 씨랑 같은 방을 써요? 가서 말해달라고 하네요? 용훈 씨, 직접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모이는 지금 용어가 여기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진짜? 빨리 가서 휴대폰 잘 챙겨도 끊어. 근데 저런 매니저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용어 같은 매니저. 근데 너무 웃기다. 꼬리가 아주 없어졌고. 실룩실룩하죠? 해봤다. 진짜? 빅뱅 콘서트 통역했을 때 맞아. 공연장 가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통역을 이런 데서 해? 이게 빅뱅 때는 룸 안에 콘솔에서 했고 빅스 때는 그냥 전체 스테이지에서 그냥 뒤에서 했어. 보통은 그래서 공연장 통역을 하면은 공간이 따로 있어. 거기서 통역사가 이제 마이크 들고 통역을 하는 거지. 예, 들어가세요. 뭘 저렇게 웃는 거죠? 문제 있으세요? 불만 있으세요? 왜 전 좋은데요? 아니, 왜 화가 났어? 좋아하니까 이렇게 웃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보통 수신기 유서 쓰는데. 맞아. 각자 위치 잡고 今あなたの方に向かってます 지금 큰 단풍나무 아래에 있어요. 호흡기랑 기노시타니 이마스까 사가세마스까. 방금 뭐라 했는 줄 알아? 뭐래? 단풍나무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 응. 큰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냥 이랬어. 디테일을 놓친 건가? 맞아. 디테일 놓쳤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다? 뭐? 일본어를 지금 이분이 통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통역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잘 하고 계신가요? 이때는? 잘 하고 있어요. 일본어가 살짝 불안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어. 이분이 뭐 일본어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응. 공부를 4개월밖에 안 했대. 그거 어. 치고 진짜 잘하는 거야. 영어도 나쁘지 않았어. 영어 발음도 괜찮다. 맞아. 영어 발음도 어. 되게 괜찮잖아. 영어나 일본어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해. 이탈리아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대단하다. 4개월 안에 이렇게까지 마스터를 했다라는 거는 되게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진짜 언어적 대단하시다. 재능이 있나 보다. 그치. 잘하는 거야, 대단하다. 잘하는 거야. 제가 왜 보인다고요? 자꾸 저 무선 이어폰이 걸릴까요? 왜 걸리는 거죠? 보통 무선 이어폰을 수신할 때 안 쓰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블루투스랑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거의 다 유선으로 사용을 하죠. 저는 무선으로 사용을 했다가 한번 큰일 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유선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끊기면은 그것도 되게 통역할 때 영향을 끼치는 게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끊기면 어쩌지?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특히나 유선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멀리 송수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나도 이거 보면서 진짜 어. 신기했던 게 응. 이런 촬영 환경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나라는 거?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죠. 앞으로는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기술이 더 좋아지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송수신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서도 통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중계기 같은 게 하나 중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탭들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 스탭들이 그 중계기 같은 시스템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쳤어. 아 진짜 눈. 이그라. 진짜. 지금 방금 완전 뭐야. 왼쪽. 어쨌든 호진이가 도와준 거는 맞는데 이렇게 통역사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듣는 사람은 항상 내가 통역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요. 내 말이다라는 거를 전달을 하려면은 이건 통역이 아닙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줘야 맞아. 되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통역사는 개입은 하지 않아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역시나 호진이가 좋아하는 게 맞아. 이거 지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니까, 사랑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지 않을까? 일부러 났어, 지금. 표정 봐! 와. 狂ったように走り回りながら捕まえに行く方が似合うと思ったんです 가만 있는 거지. 안 하겠다. 엑스. 영화 찍는 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저?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상하니까 왜 이렇게 아. 짧지 하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도 재밌었어요. 스텐샤리 롯데. 아니,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거잖아. 엄청 비꼬듯이 얘기를 했는데 호진이가 제대로 통역을 안 했어.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랑 좀 연관을 지어 봤을 때 김 PD가 부탁을 한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히로가 무이를 싫어하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가 중간에서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던졌잖아요, 아까. 네.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히로의 이 모진 말들을 듣고 있자니 이거를 다 전달하면은 무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상처를 받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내가 들으면서 화가 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보면 호진이 표정이 너무 화가 났잖아. 그 뭐 당연히 고용하신 분이 방송사 관계자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히로한테도 그렇게 안 좋게 통역을 하면 안 됐죠. 그 아무리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도 말한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좋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싶었으면은 비슷한 길이로 말을 했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이 살짝 그걸 보여주려고 만든 것 같단 말이야. 이 통역사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고, 호진은 지금 무희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서, 윤리와 사랑이 충돌을 해서 자기도 너무 열이 받으니까 막 이렇게 X 치고서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 거야, 얘한테는. 지금 그 장면에서는 사랑이 이긴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간 게 맞아. 만약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통역의 대상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되게 모진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통역을 해서 이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을까? 그거를 또 지켜보는 호진도 분명 마음이 아프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말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메시지는 전달을 하되 좀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회의장에서 좀 언성이 높아지는 느낌의 그런 맞아. 회의도 있었는데 맞아, 그런 맞아. 회의가 자주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통역을 해버리면 싸움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래서 약간은 톤을 낮추는 경우는 있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통역을 하는 통역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티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욕을 하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한 명이 너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걸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화가 났잖아. 통역을 안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있는 거는 대충 어렴풋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통역을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 통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일단 죄송하다라는 표정으로 들어주세요. 하고서 좀 완곡한 표현으로 저도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경우들이 저희 세계에서는 종종 있기 때문에 과연 욕까지 통역을 해야 되는가, 화난 감정까지 안 좋은 말까지 다 통역을 해야 되는가는 항상 딜레마처럼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
근데 어찌됐든 의미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전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는 나는 호진이가 그냥 무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근데 저는 그래서 통역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순화되어서 말이 전달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분위기가 조금 더 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통역사의 힘이 그래서 좀 한 번씩 중요할 때가 있지. 뭐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협상 테이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좀 애티튜드를 가지냐 따라해서 협상이나 계약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다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통역사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역사의 윤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되게 좀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라도 댓글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역시 우우 언니. 그 이글아이가 너무 선명했어. 화난 게. 그 눈빛으로 나 쳐다봐도 기분 좋겠다 나는. 사심을 재우시는 것 같은데. 아 저요? 여러모로 예쁘다. 캐나다가 단풍국이잖아요. 그래서 단풍잎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스텝들 했겠지? 아 웃기세요? 제 머리 깨지 삐진 것 말아주세요. 아니 스텝이 했겠지 당연히. 깨지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무이가 와가지고 쓸고 담고 이걸 했겠어? 아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극중 설정에서는 지금 참모이가 직접 한 게 맞지 않아? 그렇죠. 아 그런 거야? 나는 네. 이런 건 당연히 스텝들이 죄송합니다. 네. 너무 티셔? 이 머리감을 너무 깨지 티셔. 말아주세요. 왜 그래요? 그냥 거기는 오늘 아니면 절대 촬영 못 하는데. 어차피 뭐라고 한 거예요? 스미마센 말고 또 있어요? 미안해요가? 모시하게 하리마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뭐 대단히 뭐 사죄드린다. 면목 없습니다. 약간 이런 좀 더 뜻이에요. 공손한 그치? 最悪だこう言ったの聞きました 그렇게 들었다면 방금 한국 대사 한 게 되게 중요한 대사였잖아. 일반 치고는 그래서 한국어로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해. 여기서 조용히 습관 연출적인. 방법을 그쪽이나 되게 들으면 예리한데? We're really hard to get. Thanks 아 과자를 이 사람한테 주려 가지고 온 거야? Honestly 그런가 보지. 쟤는 멀쩡하다 야. 그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 주접 떠는 거 다 듣고 있었던 거네요? だらければとても後悔すると思いますよ 이 빨간 봉투가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안 나와요? 히로 씨가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진이 없으면은 거의 이 프로그램 망하는 느낌 아니었어? 맞아요. 그쵸? 지금 혼자서 다 그냥 총 빼매고 모든 걸 다 혼자서 해결하고 계셔. 해결하고 계시잖아. 근데 통역사가 이런 식으로 얽히는 일이 있나? 말이 통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과 그래서 통역사들한테 간혹가다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가서 이렇게 말 좀 전해달라, 좀 설득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번씩 저희도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당일에 통역만 하고 바로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장시간 많이 붙어 있거나 통역이 끝나고 나서도 뒤에 뭐 식사 자리를 같이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부탁을 하시면 해드리죠.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해드리죠. 왜냐면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통역사들밖에 없으니까. 맞아. 근데 이것 또한 모의를 좋아하니까. 촬영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아 있죠. 맞아. 야 빨리 통역 탁탁 해버리고. 빨리 촬영 끝내고 한국 가고 싶어서. 맞아. 호진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퇴근하고 싶을 수 있지. 우리도 통역하러 가면은 퇴근만 기다리고 있잖아. 맞아요. 현장에서. 언제 퇴근해? 이러면서. 욕은 통역 안 해준다면서. 욕하고 싶으면 해요 김 PD님이랑 편 먹고 나 속여서 미안하긴 한가 보네요. 통역하기 싫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왜 나빴을까요? 확실히 감정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진 거야. 이 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차모이 씨 편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호진이가 완전 모이한테 제대로 빠졌다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옷 멋있는 거 입고 나왔네. 공전에. 고마워요. 대박. 아 잘생겼다. 근데. 고마워요. 와. 진짜. 우와. 미쳤어. 이 장면 너무 좋아요. 근데 참모이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이잖아. 맞아요.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참모이가 진짜 프로페셔널하네. 그니까. 그치. 맞아.
상대가 좋아지면 어쩌실 거냐고요? 素直に告白します 히로는 지금 여기서 심쿵한 거야. 맞지? 심쿵했어 지금. ゾンビの心臓完成 근데 이거 진짜 좀 살짝 일본 드라마 같아. 지금 사이즈가 보니까 하루 이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신지성 PD가 여기 왜 있어? 담당 PD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화까지 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통역하는 장면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점점 사무엘을 점점 좋아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제 약간 두 사람의 좀 감정선이 딥하게 보이는 그 스토리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통역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물에 좀 초점이 많이 잡혀지는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스토리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 이미 저희는 좀 과몰입을 살짝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삼각관계 아니면 이제 사각관계. 그러니까 그럴 것 어떻게 같아요. 이제 이 다음 화에 사각이 어떻게 아니라 되냐고. 온갖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그 신 PD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네. 일단 저희는 좀 밥을 먹어야 돼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또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녕. 우우 언니. 안녕.